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29일 프레지던트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모든 것은 미국의 의도대로, 아무리 엔화 약세라도 일본은행이 금융 완화를 멈출 수 없는 부담입니다. 그러다 일본은행 총재가 정부와 엇박자를 보이면서까지 금융 완화에 몰두하는 이유를 분석한 칼럼인데요. 미국의 큰 그림에 휘둘리는 모습을 폭로하자 누리꾼들이 허탈해하고 있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크신 구독, 좋아요. 꿈쩍도 안 하는 구로다 총재 짜증난다. 일본은행이 27, 28일에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었다. 엔화가 가파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금융완화 정책 전환이 거론됐지만 가망이 없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구로다 총재가 막무가내로 정책 전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엔저 대책에 대해 금융정책은 환율을 직접적인 타깃으로 하지 않는다고 국회에서 밝히고 완화를 계속해 경기 회복을 지탱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내심 초조해하는 기시다 정권은 환율 개입으로 엔화 약세에 맞서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 엔화 약세를 촉진하는 금융 완화를 계속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엔화 매수에 개입하는 것은 모순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사실 엔화는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기업은 환율 대응에 분주해야 할 상황이다. 금융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구로다 총재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원망의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일본은 세계 금융의 닷. 왜 이렇게까지 구로다 총재는 금융 완화를 고집하는가? 이에는 미국 금융 마피아의 속셈이 엿보인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대폭적인 금리 인상을 서두르는 미국이다. 이에 일본이 동조해 완화를 해제하면 세계 통화 공급량은 크게 떨어지고 시장이 폭락할 수 있다. 이제 일본은 세계 금융의 닷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의 환율 개입을 이해는 하지만 협조할 생각은 없다. 일본에는 케첩 사서라도 돈 풀어라. 금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버냉키는 금융위기를 회피하려면 대량의 돈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초완화책을 제창했다. 금융위기 때는 윤전기로 지폐를 찍어내 하늘에서 뿌리면 된다는 그의 주장은 세계 금융정책의 조류를 형성해갔다. 당시의 일본에도 대규모의 금융완화에 소극적이었던 과거 일본은행 총재의 정책에 비판적이었다고 여겨진다. 이후 일본에서는 자민당이 다시 정권을 탈환했고 2013년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일본은행 총재의 전직 재무관이자 아시아개발은행 총재였던 구로다 씨가 발탁됐다. 그는 즉시 바주카포라 불린 차원이 다른 완화에 나선다. 이 배경에는 버냉키 외에 폴 크루그먼 등 미국의 저명 매니저가 있으며 밀턴 프리드먼을 신봉하는 경제이론이 일본에도 도입됐다. 버냉키는 살 것, 즉 국채가 없으면 케첩을 사서라도 돈을 풀라며 일본을 압박했다. 그 와중에 통화 마피아로서 친분이 깊고 같은 금융 완화론자인 버냉키의 노벨상 수상은 자신의 금융정책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기쁨은 숨길 수 없다. 해외 강연에서 금융 완화 지속을 강조했다. 그러나 서민들의 체감은 그의 발언과는 정반대다. 한때 1달러 150엔을 돌파했던 엔화 약세 진행과 수입 물가 급등에 소비자들은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그런 목소리는 정치의 장으로도 이어져 사퇴 압박도 받았다. 금융 완화의 대전환은 미국이 쥐고 있다. 과연 금융 완화의 전환은 언제 올 것인가? 구로다 총재의 임기 중에는 희망이 없겠지만 그럼 내년 4월의 새 총재 취임을 경계로 대전환할 것인가? 답은 노다. 관건은 일본은행이 아니라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미국 경제가 랜딩할 때까지 일본은 금융 완화로 돈을 계속 공급해야 할 것이다. 구로다 총재가 10년 가까이 밀어붙인 차원이 다른 완화다. 이는 이른바 일본 경제를 무대로 한 거대한 실험이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 이론적 지주는 버냉키 등 미국 매니저들이 제창하는 머니의 공급이었다.
그 실험의 성패는 머지않아 역사가 증명할 것이다. 일본은행의 금융 완화 정책은 디플레이션 늪에서 탈출해야 하는 상황과 재정 파이낸스에 들어가 있는 현 상황에서 멈출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적어도 디플레이션의 출구가 보인다는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 한 차기 총재도 정책을 변경할 수 없다. 이 지경에 몰아넣은 것에는 정부도 책임이 있다. 지금이야말로 차원이 다른 감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못하면 장래가 불안해져 저축으로 돌아서게 하고 소비 진작도 일어나지 않으며 경기 부양도 없다. 엔화와 물가는 내년 내 미국의 금융 긴축 정책 종료와 함께 진정될 것이며 그때까지 시한적 감세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일본은행은 금융 정책을 바꾸지 않는 것이 아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금리 인상은 경제를 확실히 후퇴시킨다. 국내 경제가 과열되고 진정한 의미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었다면 금리 인상은 유효한 경제정책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가? 국내는 여전히 디플레이션 기조에 있고 가처분 소득도 늘지 않고 있다. 물가지수야말로 3%의 상승이지만 이것은 외적 요인과 엔화 약세에 의한 것이다. 약 8%의 상승을 보이는 구미와 비교하면 전혀 상승됐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 같은 것은 일본 경제를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고용을 악화시키고 도산 건수도 늘어나게 한다. 범죄 발생과 극단적 선택도 증가할 것이다. 일본은행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부가 일본은행의 정책 변경의 여지를 만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세를 포함한 재정 출동을 통해 내수를 어떻게든 살리는 일이다. 총액 29조 엔 등 그림의 떡인 경제 대책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엔화 약세로 기업이 국내 회귀해야 메리트가 있다. 국내에 생산 거점이 늘어나면 당연히 일자리가 생기고 가계소득이 늘어난다.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또한 식량 생산도 경작을 포기한 땅을 이용하여 사료 생산을 늘림으로써 국내에서의 수급률을 올리는 등 국내 생산, 국내 수급을 완결시킬 수 있도록 하고 남은 만큼 수출함으로써 안정시킬 수 있다. 금융 완화의 장점도 있겠지만 현재는 급여가 오르지 않고 주가도 미국에 연동되어 하락세다. 좀비 기업이 늘면서 국민 1인당 생산력은 선진국에 밀렸다. 기술 입국 일본은 과거의 영광이다. 새로운 자본주의 형태는 필요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요구되는 보통의 자본주의 형태로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은행의 역할과 일본 경제의 문제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말하면 일본이 불경기인 것은 국제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일본은행의 책임은 명백히 아니라는 것이다.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정치의 역할이다. 일본은행에는 더 이상 쓸 방법이 없다. 정부는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주지 않았다. 정책을 권고하는 관료들의 태만이나 무능을 비판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국책을 주도할 인재를 육성 활용하는 정부를 새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 돌쇠 한마디. 더 이상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그들에게 모든 걸 갈아엎는 DNA가 있을 리 만무하고 그냥 납작 엎드려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